네, 이준석 대표 어제 최고위원회에 나오지 않고 자맹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좀 강경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오늘 이틀째 이준석 대표의 모습은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준석 대표가 2030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뭐 이런 이제 글들을 어제 SNS에 올리면서 여전히 윤리위 결정 또 이 당 지도부 윤핵관들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윤리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이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죠. 한번 직접 들어보고 이 가능성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1월 달에 잘못된 복수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정진들 중에는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하자, 임시를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그런 나오고 얘기 나오면 안 돼. 안 되니까 아예 그거는 그냥 나가면 맡기면 되는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근데 뭐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한다는 자체가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할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였어? 그냥 그 직무대행으로 가는 거예요. 중부대 가는 거는 언제까지로 보고 있어요? 응? 6개월 그대로. 그래요. 아주 아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자 기소하자면 진짜 다시 해야죠. 그렇지 않는데. 수사 결과에서 성상납 있었다 인정되면 어쩔 거야. 수사 결과 성상납 인정된 게 나왔단 말이야. 확정적으로.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아닐 경우도 생각을 해야지. 아닐 경우도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걸 흘러보면 이 가벌성이 있어. 이게 공소시 남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이거 비대리로 갈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버리면 아하. 또 비대리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 이야기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 경기로 그럴까 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중진 언론들은 중진들한테 전당대회 자기들- 조기 전당대회 이런 얘기 안 나오겠고. 박원석 의원님, 이게 이제 앞에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요즘 카메라가 얼마나 고성능인지 모르실 리는 없을 텐데 아주 이제 조그만 목소리조차도 다 카메라에 잡히거든요. 녹음이 되거든요. 뭐 저런 상황에서 이게 보는 표면만 보면은 이제 카메라 꺼진 줄 알고 없는 줄 알고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이제 하신 얘기 같아요. 그래서 뭐 저걸 의도적으로 켜진 줄 알고 의도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실 리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말씀 중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성비가 없었다, 성접대가 없었다라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경찰 조사 결과에서 그게 사실로 성접대가 있었던 걸로 나타나면 이준석 대표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재징계를 해야 된다. 지금 당원권 6개월이 아니라 다시 재징계를 해서 대표직에서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금 나와. 그러니까 가능성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만 윤리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나름의 뭔가 신빙성,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정말 우리 네 분들이 얘기하듯이 그냥 추론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얘기한 건가요? 글쎄요. 윤리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윤리위의 직접적인 심사 대상은 성상납 문제가 아니었고 그와 증거인멸.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였기 때문에 유상범 의원이 성상납 논란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걸 제가 짐작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 얘기 속에서 우리가 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일단 1차적인 수습책을 직무대행 체제에서 찾았습니다. 예. 6개월 뒤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건데 예. 관건은 어쨌든 경찰 수사가 아니겠냐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 예. 만약 경찰 수사에서 그게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든 처벌이 가능하지 않던 성상납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그건 뭐 윤핵관의 의지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대표직에 복귀하거나 심지어는 정치 일선에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나눈 거라고 보고 때문에 지금 그 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는 일단 당분간의 체제다. 이런 어떤 그 국민의힘 내에 잠정적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아까 최고위원들의 사퇴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지금처럼 침묵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뭐 가처분 신청 내고 재심 청구하고 일종의 이제 그 본인 구명을 위해서
모종의 행동을 취하거나 반격에 나선다면 그런 카드를 뽑아줄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도 저는 그 행간에 담겨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런 얘기는 글쎄 뭐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저런 얘기는 우리들도 술자리에서 통상적으로 하지 않아요? 뭐 이준석 대표 성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증거인멸 시도했던 게 사실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건가? 뭐 이런 얘기는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그 저분들의 저런 얘기 한 것 자체는 문제 삼을 게 없는 거죠. 전재수 의원. 예, 그 사실 이제 저 이제 뭐 카메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마이크도 켜진지 모르고 이제 한 이야기죠. 근데 저기 뭐 설사 마이크가 켜져 있었다 하더라도 뭐 의원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주고받는 수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대화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그리고 성비가 의원들, 있었는지 예, 의원들 본인들도 사이에서도, 모르고 예. 결정 내린 것 뭐 같아요. 분분한 것 같아요. 분분한 것 같은데 저기 이제 그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의 어떤 이준석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어떻든 굉장히 지금 이게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게 기소는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수사기관이 기소만 돼버리면은 재판 1심 해야 되죠, 2심 가야 되죠, 대법원까지 가야 되죠. 이게 시간은 이준석 대표의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유상범 의원의 저 얘기만 듣고 보면은 뭔가 성상납이 있다는 쪽에 조금 더 유상범 의원은 개인적으로 무게를 좀 싣고 있는데 이분이 윤리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위원들은 뭔가 우리 일반인들, 우리 저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뭔가 또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약간 무게추를 성상납이 있었다는 쪽에 둔 건지 아니면 정말 단순한 추론인지 그거는 정말 경찰 조사를 좀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을 정지시키면서 그 버카 이른바 법인카드도 딱 멈추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못 쓰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월 2천? 저도 당 많이 대표가 쓰나요? 어느 정도까지 법인카드를 쓰는지는 사실 알려져 있지가 않는 상태여갖고 예. 2천만 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쓰는구나 아마 많은 월에. 당원이나 예. 이 내용을 보도를 통해서 접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제 직책을 맡게 되면 법인카드가 나오지만 그 직위가 딱 끝나는 순간부터 법인카드 사용이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6개월의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대표로서 그리고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이 전지된 상태여서 당대표의 법인카드뿐 아니라 당대표를 핵심적으로 보좌하는 인력의 법인카드 등 그런 내용들이 다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저런 내용들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인사들은 이 대표가 정말 사심없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모든 걸 했다르는데 저렇게 많은 내용들을 도대체 어디다 쓴 거야? 라고 하는 또 의혹의 비판의 잣대들도 있을 겁니다. 과할 정도로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많은 일들이 오가게 되는 건 6개월 당원권 정지 이후로 당을 좀 수습해야 되는 현재의 국면에서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좀 적절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 대표는 당비를 얼마나 내요? 월 250? 직책 당비를 250만 원 그러면 낸다고 당원권 합니다. 정지돼서 법인카드도 정지되면 당비 낸 것도 정지인가요?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당원권 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에 당원으로 활동이 당비 안 내도 사실상 되는 직책 당비를 내는 것도 6개월 멈춰선다는 게 정서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월 2천만 원짜리 버카는 정지되고 월 250짜리 당비 내는 거는 면제된다. 네. 이게 굉장히 금전적으로는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준석 대표. 어쨌거나요. 이준석 대표가 이 당원 지지자들, 2030 지지자들 보고 빨리 당원 가입해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SNS에 싣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6개월 뒤에 네. 복귀하고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가 또 열리면 그때 한번 제대로 지금 현재의 윤핵관들과 붙어보겠다. 2030 젊은 당원들을 중심으로 그런 의도를 지금 표출한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창기에 나왔던 가처분 신청 등 이런 거 이제 안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남는 건 6개월이라고 하는 당원권 정지가 끝나고 난 다음 내년 1월 달 정도에 화려하게 복귀하는 것 하나가 남아 있을 텐데요. 예. 화려하게 복귀 위한 전제 조건은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누명과 오해를 써서 징계를 받게 된 거죠. 예. 그럴 경우엔 그 누명과 오해를 경찰 수사를 통해 벗어던지고 6개월 뒤에 돌아오고 난 다음 그럼 이제 바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 아닙니까? 그때
정말 제대로 국민들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읍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젊은 청년 당원들을 조금 더 많이 가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앞서 이제 뭐 유상범 의원이라든지 초선원들이 얘기했던 것들도 지금은 뭐 모든 게 다 가능성들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의 수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결국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치명타를 입은 사이에 다른 당권 주자들, 당대표의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 안철수 의원이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직접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참으로 정말 값진 그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명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안철수 대표님하고는 부산에 있는 중앙중학교에 제가 3년 선배됩니다. 제가 고참입니다. 정치권인 유일하게 부산 중앙중학교 동문이 2사람이 한 분이 안철수 대표이십니다. 철학과 비전을 또 각계의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대선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참 진짜 말씀대로 풍찬노숙하면서 정권을 다시 출범시키기 위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고 함께 와오는 과정 중에서 저희의 승리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고 이번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왜 마지막에 안철수 의원 목소리 나오는데 왜 웃으셨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귀에 확.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제 앵커 출신과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그 뒤에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조금 톤이 많이 다르고 억양이 다를 수 있죠. 저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당내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될 시점인데 잘 될까 하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많이 왔던데요, 오늘? 오늘 한 40명 예. 국회의원 40명 이상이 왔으면 엄청 온 거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 이게 관계를 설정을 하고 이게 손을 잡은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서 장제원 의원하고 지금 말하자면 동맹을 맺은 관계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제원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사이에 어떤 원청 하청 관계 뭐 이런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국민의힘 내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보수 제1 보수 정당,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정당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국민의힘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안철수 의원이 자생력을 가져서 보수 정당에 잘 안착할 수 있을지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착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전현희 의원님. 장성철 소수님. 그렇지만 오늘 정진석, 권성동, 이거 뭐 윤핵관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신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배현진. 다 왔어요. 그러면 지금 안철수 의원을 윤핵관들이 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모임에 참석했다고 해서 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그냥 안철수 의원이 와서 뭐 새롭게 정책 세미나를 하니 가서 격려해 준다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저러한 정책 세미나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는 정책적으로 준비된 미래 정치 지도자야. 인수위원장 출신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이 모임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스킨십을 넓혀갈 거야.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나는 당대표에 출마하겠어 라는 의도를 가진 것 같습니다. 저런 정책 세미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나온 좋은 정책들이 윤석열 정부의 정권의 성공에 뒷받침하는 정책적인 배경이 된다면 좋은 일이죠. 저것을 뭐 색안경 쓰고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PD가 새로 나온 그림이라고 꼭 가져라 해서 1분 남았는데 아베 전 총리 이 장례식 이제 주한
일본 대사관에 설치된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을 했어요. 한번 보고 잠깐 우리 한마디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뭐 잘 가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요? 당연히 가야 되는 예. 자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베 전 총리의 그런 정치적 활동과는 별개로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상 정치적인 행위의 테러는 용납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일에 대해서 이웃 국가인 일본 아베 전 총리의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러 갔던 건 뭐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앞으로 있게 되는 한일 관계 등에 대한 여러 걱정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조문은 잘 갔습니다만 당장 자민당이 압승을 해가지고 개헌 평화헌법 개헌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좀 긴장감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